어서와. 오래 기다렸지? 많은 분들이 끈질기게 요청하셨던 월드워 헐크입니다. 왜 이렇게 늦어졌는지 항의하셨던 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 채널은 슈퍼히어로만을 다루는 곳이 아닙니다. 다양한 영화를 소개하는 게 목표니 슈퍼히어로 영화에만 집착하진 않으셨으면 합니다. 이 영상은 일전에 한번 소개했었던 코믹 스토리 안에서 제작한 것입니다. 영상만 그렇고 나머지는 저한테 맞춰서 내용을 각색하고 우리말로 녹음했습니다. 코믹 스토리 안에 허락을 구하긴 했지만 어쨌든 이 영상에 대한 칭찬은 제가 아니라 코믹 스토리 안에게 보내주셨으면 합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사실 월드워 헐크는 다른 에피소드인 플래닛 헐크에서 이어집니다. 그것부터 소개하고 가야겠네요. 플래닛 헐크에서 판타스틱 4의 리드 리차드와 아이언맨인 토니 스타크, 그리고 베네딕트 컴버배치가 영화에서 연기할 닥터 스트레인지 등은 언제 폭주할지 모르는 헐크가 지구에 있으면 오히려 위험하다는 판단을 하고 그를 치료할 수 있을 때까지만 우주로 잠시 유배를 보낼 계획을 세웠습니다. 용케 헐크의 정신을 잃게 만들고는 그를 우주선에 태워 보냈는데 도중에 일어난 헐크가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파악하고는 분노에 차서 우주선을 파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때문에 우주선은 원래의 경로를 이탈합니다. 계획대로라면 헐크는 아무도 살지 않는 평화로운 행성에 도착할 예정이었으나 고장이 난 우주선은 그를 사카르라고 하는 행성으로 인도했습니다. 여러 종족이 모여 사는 사카르에는 글라디에이터로 가득했는데 헐크는 이들과 맞서 싸우면서 점점 더 강력한 글라디에이터가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각기 다른 인격인 헐크와 브루스 배너는 생존을 위해 서로 협력하기로 하고 더 이상 갈등하거나 대립하는 게 아니라 공존을 택했습니다. 헐크의 힘에다가 브루스 배너의 머리까지 더해지면서 더 무시무시한 존재가 된 헐크는 최고의 글라디에이터에 올랐습니다. 급기야 혁명을 일으켜 사카르를 지배하고 있던 레드킹을 몰아내고 왕이 됐습니다. 결국 헐크는 사카르의 평화를 가져왔고 그 자신은 사랑하는 여인을 만나 결혼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이때 커다란 비극이 발생합니다. 하필 헐크가 타고 온 우주선이 폭발하면서 사카르의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설상가상 헐크의 부인과 뱃속에 있는 아이까지 죽었습니다. 이것이 월드워 헐크의 결정적인 발단이 됩니다. 사카르의 주민들과 아내 그리고 아이까지 죽은 것에 극도로 분노한 헐크는 자신을 우주로 보낸 사람들에게 복수를 다짐합니다. 그들이 없었다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했겠죠. 이리하여 헐크는 워바운드라고 하는 5명의 동료들과 함께 지구로 향합니다. 가장 먼저 처리하기로 한 히어로는 지구로 가기 전에 달에서 만난 블랙볼트였습니다. 참고로 블랙볼트는 2019년에 개봉할 예정인 인휴먼스에서 가장 대표적인 캐릭터입니다. 이 장면을 보면 헐크가 너의 비명을 듣고 싶다고 하죠. 블랙볼트가 가진 능력 중 하나가 바로 비명을 통해서 발산하는 충격파입니다. 마블 캐릭터 중 능력치는 몇 손가락 안에 꼽힐 정도로 강하지만 상대는 분노 게이지가 최대치를 향해 달리는 헐크라서 처참하게 당하고 맙니다. 헐크는 떡이 된 블랙볼트를 보여주면서 자신이 곧 지구를 박살내러 간다고 경고합니다. 이런 짓을 하는 이유도 말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영웅으로 알고 있는 자들이 실은 괴물이며 그들이 자신을 죽이려 했다고 말하면서 복수를 선언합니다. 헐크는 24시간 내에 민간인들은 대피하라고 했으며 다른 히어로들은 자신과 맞서 싸울 각오를 하라고 경고했습니다. 사태가 매우 심각하다는 것을 안 리드 리차드와 토니 스타크는 헐크를 멈출 수 있는 사람을 만나러 갔습니다. 그는 바로 로버트 레이놀즈, 즉 센트리였습니다. 센트리는 힘으로 맞붙었을 때 헐크를 제압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인물입니다. 슈퍼맨과 닥터 맨하튼을 합친 정도라고 하면 될지 모르겠네요. 하지만 그는 자신의 힘이 너무 강한 나머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었습니다. 의도치 않게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힐까봐 두려워했는데 이 때문에 집 밖으로 나가지도 않고 폐인처럼 지냈습니다. 헐크가 다른 히어로들을 박살내겠다고 한 순간에도 마찬가지였죠. 결국 토니 스타크는 자신이 직접 헐크버스터를 입고 헐크와 싸우기로 했습니다. 헐크버스터는 이미 어벤져스 에이지 오브 울트론에서 보신 적이 있죠? 월드워 헐크에서도 아이언맨은 헐크를 상대로 선전을 펼쳤습니다. 전투기까지 동원해서 미사일을 날리기도 하는 등 치열한 싸움이 벌어졌으나 오히려 헐크의 분노만 키울 뿐이었습니다. 끝내 아이언맨은 헐크에게 패배했고 스타크 타워도 모조리 붕괴됐습니다. 이어서 워바운드와 함께한 헐크에게 지구의 슈퍼히어로들이 대거 나타났고 헐크의 여자 버전이라고 소개했었던 쉬헐크가 나서서 헐크와 대화를 시도했지만 오히려 땅바닥에 꽂히고 말았습니다.
이것을 시작으로 헐크 일행과 슈퍼히어로들의 전면전이 벌어졌지만 역시 승자는 헐크였습니다. 다음으로 헐크는 리드 리차드를 찾아갔고 휴먼 토치의 공격을 받았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힘을 위주로 한 또 다른 캐릭터인 싱도 헐크와 맞붙었으나 막지 못했고, 수 리차드와 리드 리차드가 합세하여 헐크와 싸웠으나 이마저도 리드 리차드가 널브러지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자신이 무찌른 이들을 끌고 도시로 가던 중에 헐크 앞에 릭 존스가 나타났습니다. 릭 존스는 헐크의 절친이며 함께 활동했던 적도 있는 인물인데 그는 헐크에게 그만하라고 부탁했습니다. 이 와중에 드디어 닥터 스트레인지가 나타났습니다. 릭이 헐크와 대화하는 순간에 닥터 스트레인지는 헐크의 마음을 조종하려 했고, 로스 장군은 군대를 동원해 헐크를 저지하려고 나섰습니다. 닥터 스트레인지는 헐크의 마음속으로 들어가서 브루스 배너와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자신이 도울 테니 그만 멈추고 브루스 배너로 돌아오라고 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통했는지 헐크는 사라지고 브루스 배너로 돌아오게 하는데 성공했습니다. 닥터 스트레인지는 브루스 배너로 하여금 좋은 추억을 떠올리게 하면서 진정시키려 했고, 마침내 모든 게 안정됐다고 생각하며 브루스 배너의 어깨에 손을 올렸는데, 이때 닥터 스트레인지가 한 가지 크게 간과하고 있던 사실이 있습니다. 월드워 헐크에서 발생한 사단은 헐크만이 아니라 브루스 배너의 분노도 포함됐다는 것입니다. 즉, 헐크만 분노를 주체하지 못한 게 아니라 브루스 배너도 다른 슈퍼히어로들이 자신에게 저지른 짓에 대해 크게 분노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것처럼 보였던 건 닥터 스트레인지를 없애기 위한 연극이었습니다. 그가 자신의 어깨에 손을 올리자 브루스 배너는 즉시 헐크로 변해 닥터 스트레인지가 마법을 발휘할 수 없도록 손을 박살냈습니다. 이어서 로스 장군의 군대도 괴멸시킨 헐크는 닥터 스트레인지의 본거지로 갔는데, 헐크를 막기 위해 닥터 스트레인지는 미지의 힘인 좀을 이끌어내서 더 무시무시한 힘을 가지게 됐습니다. 이것으로 헐크를 압도하고도 남을 힘을 갖게 됐지만 정작 자신조차 자신의 힘을 통제할 수 없게 되자 헐크와 싸우는 동안 무고한 시민들마저 위험에 처하게 만들고 말았습니다. 이 때문에 잠시 주춤한 사이 헐크가 반격을 가했고 기세를 몰아서 닥터 스트레인지를 아주 묵사발로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닥터 스트레인지까지 제압한 헐크는 자신을 우주로 내보낼 계획을 세웠던 자들을 한자리에 모았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자신의 말에 따를 수밖에 없도록 강제하는 디스크를 장착시켰습니다. 실버 서퍼조차도 굴복시켰던 이 디스크로 인해 수많은 히어로들은 헐크의 지시에 따라서 글래디에이터가 됐습니다. 우선 헐크는 리드 리차드와 토니 스타크, 그리고 닥터 스트레인지와 블랙볼트를 경기장에 집어넣어 괴물과 싸우게 만들었습니다. 용케 괴물과의 싸움에서 이기자 이번에는 이 네 사람에게 서로를 죽일 때까지 싸우라고 명령했습니다. 급기야 지구의 영웅들이 모든 걸 걸고 처절한 싸움을 벌였고, 리드 리차드는 토니 스타크를 죽일 순간까지 다다르기도 했습니다. 헐크도 얼른 죽이라고 손짓했지만 그 순간에 모두가 잊고 있었던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바로 센트리입니다. 헐크의 만행을 지켜보며 집 밖으로 나온 센트리는 이제 신이 될 때라는 말을 하면서 경기장 안으로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헐크는 리드 리차드가 토니 스타크를 죽일 찰나에 멈추게 했고, 자신은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 온 것이지 살인이 목적은 아니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니 스타크는 헐크를 보며 항복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주겠다고 말합니다. 그는 센트리가 왔다는 걸 눈치챈 것이었습니다. 센트리는 등장과 함께 헐크에게 전력을 다해 주먹을 날렸고, 이것을 신호로 무지막지한 힘을 가진 둘 사이에서 어마어마한 파괴력을 내뿜는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구까지 날려버릴 수도 있을 만큼의 전투를 벌인 끝에 두 사람은 각자의 원래 모습으로 돌아갔습니다. 브루스 배너로 돌아온 헐크는 자신이 저지른 짓에 대해 반성하면서 모든 걸 그만하려고 했는데, 헐크와 함께 지구로 왔던 워바운드의 멤버 중 한 명이 반기를 들면서 계속 싸우길 바라고 브루스 배너를 공격했습니다. 그를 대신해 헐크의 절친인 릭 존스가 창에 찔렸는데, 이것을 본 브루스 배너는 재차 분노하면서 헐크로 변신해 이번에는 워바운드를 상대로 무자비한 공격을 가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헐크는 사카르 행성에서 일어난 폭발이 자신을 우주로 보낸 히어로들에 의해 일어난 것이 아니라 레드킹을 따르던 무리들이 저지른 짓이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이것으로 인해 헐크의 분노는 한계치를 넘어서게 되고, 눈과 입에서 감마선을 방출할 만큼 그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힘을 발산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칫하면 지구를 박살낼 수 있을 지경에 이르렀지만 자신을 통제할 수 없었던 헐크는 토니 스타크에게 최후의 무기를 쓰라고 말합니다. 결국 토니는 헐크의 말에 따라 인공위성에 장착했던 레이저를 발사해 헐크를 제압했습니다. 레이저를 맞은 헐크는 브루스 배너로 돌아왔지만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 놓이게 됐고, 쉴드는 그를 지하에 있는 감옥으로 옮기면서 월드워 헐크는 막을 내립니다. 이왕이면 당연하게도 원작을 직접 보시는 게 좋습니다. 플래닛 헐크와 월드워 헐크는 모두 국내에 정발됐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빠진 내용도 꽤 많네요. 예를 들어 엑스맨과 블랙팬서 그리고 앤트맨 등도 헐크와 싸웠던 부분이라거나, 헐크를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고스트라이더가 헐크를 내버려 뒀던 이유, 그리고 며칠 전에 국내에서 화제가 됐던 아마데우스조와 헐크의 관계도 생략됐습니다. 끝으로 월드워 헐크를 많은 분들이 기대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어벤져스 에이지 오브 울트론에서 헐크가 혼자 어딘가로 숨어버렸다는 것 때문이겠죠. 어쩌면 이것이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 버전의 월드워 헐크를 위한 떡밥은 아닌가 하는 예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조스 웨드는 어벤져스 에이지 오브 울트론이 개봉할 무렵에 헐크와 관련한 내용 하나를 영화에서 삭제했다고 밝혔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블에 자신이 삭제한 부분을 아껴두라고 조언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뭔가 대단한 반전을 줄 수 있다는 것이죠. 최근 마크 러팔로의 인터뷰를 보면 캡틴 아메리카 시빌워의 각본에도 한때 헐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헐크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밝히는 건 굉장히 커다란 사건이기 때문에 나중을 위해서 삭제했다고 밝혔습니다. 그게 뭘지 궁금해 미칠 것 같은 사람이 저만은 아니겠죠? 어떤 분들은 헐크의 판권이 마블이 아니라 유니버설에 있다고 알고 계시던데 사실과 다릅니다. 포브스의 기사에 따르면 유니버설은 배급권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마블이 맘만 먹으면 언제든지 헐크의 개별 영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게 언제가 될지 알 수 없다는 게 안타깝죠. 뭐 어쩌겠습니까? 제발 조금이라도 빨리 헐크를 다시 데려오길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막말로 좀 늦어진다고 해서 우리가 마블 영화를 보이콧할 건 아니잖아요?